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멋져요. 자, 오늘은 2020년 4월 20일 먼데이입니다. 행복한 먼데이. 오늘이 또 가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새로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와! 자, 월요일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져온 책을 보라색이니까요. 보랏빛 소가 온다. 퍼플카우, 세스 고딘 지음, 남수영, 이주영 옮김, 콜레오 마케팅 그룹 기획입니다. 제인 출판사입니다. 자, 이분 세스 고딘 잘 아시죠? 마케팅에서 최고의 전문가. 이분 여기서 나오는데 왜 퍼플카우일까요? 왜냐하면 카우들이 기가 막히게 멋진 그림 같은 초원에서 소떼가 풀을 한가롭게 뜯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비행기보다 우리 환경,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여행을 가자 해서 여행을 가고 있거든요. 그 경치를 보자마자, 소떼를 보자마자 엄청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단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채 10분, 20분이 지나지 않아서 지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소가 퍼플소라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된 키워드는 remarkable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이잖아요. 나는 특별하고 나는 소중한데 어떻게 나를 매력적이게 내세울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하자면, 키워드라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책추남 나비스쿨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왜 회장이 되었을까 생각을 했더니 사람을 잘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섣불리 들이대지 못하는 곳에 너무나 쉽게 들이대는 장점이 있죠. 왜? 나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계산을 안 하니까. 계산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 사이에서는 이 매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바라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사람 모으는데 내가 재주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코코치님한테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코코치님. 오늘날 마케터가 된다는 것의 의미. 퍼플카우가 이제 마케팅의 P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 이는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는 마케팅의 정의부터 바꿔야 한다. 마케팅은 제품을 창조하는 행위이며 제품을 설계하는 노력이며 제품을 생산하는 재주이며 제품의 가격을 매기는 기술이며 제품을 파는 기법이다. 마케터가 아니면 누가 퍼플카우 회사를 운영하겠는가? 퍼플카우를 창조한 회사들, 제트블루, 스타벅스, 하스브로, 미국의 장난감 제조업체입니다. 폴란드 스프링, 미국의 생수회사입니다. 같은 회사들은 마케터가 운영해야 한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제트블루의 CEO는 회사를 창업하고 첫째 날 중대한 결정을 하나 내렸다. 마케팅 부서 책임자가 제품 설계와 교육 업무에도 관여하도록 한다. 이런 회사들이 하는 일 중 가치를 창조하는 건 모두 마케팅이다. 폴란드 스프링의 사업은 보잘것없는 물에서 시작된다. 하스브로의 사업은 몇 분 안 되는 플라스틱과 종이에서 시작된다. 제트블루는 아메리칸 항공과 똑같은 상품을 팔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용케 이익을 낸다. 이들 회사 중에는 마케터가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 자, 발명가네요. 발명가, 크리에이터. 여기에 최고의 빵집이 나옵니다. 리오넬 푸알레는 아버지가 프랑스 제빵사였고 젊어서 빵집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리오넬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보다는 리마커블한 것을 만드는 일에 사로잡혔다. 그는 8,000명도 더 되는 프랑스 제빵사들과 면담하며 그들의 기술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유기농 밀가루 사용의 개척자가 됐다. 그는 바게트 굽기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바게트가 맛이 없을 뿐더러 아주 비프랑스적이기 때문이었다. 바게트는 상당히 근세에 비엔나에서 왔대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제빵 요리책을 수집했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의 효모빵은 밀가루, 물, 발효제와 바다소금만으로 만들고 장작 오븐에서 굽는다. 푸알레는 제빵사를 채용하지 않는 대신 그의 견해에 따르면
기존의 제빵사들은 버려야 할 습관이 너무 많다고 한다. 기꺼이 몇 년씩 그의 도제가 되겠다는 청년들을 고용했다. 오, 새롭네요. 처음에 프랑스의 제빵업계는 빵이 너무 혁신적이고 다르다는 이유로 푸알렌의 제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빵의 뛰어난 품질과 푸알렌의 완벽주의는 마침내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했다. 자, 대부분 푸알렌 빵을 내놓는다. 근사한 음식점에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커다란 효모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몇 덩어리를 사기 위해서가 맞을 거다. 쉐르쉐, 미디거리는 작은 가게 앞에서 줄을 지어 기다린다. 그가 설립한 회사는 이제 빵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고 수제 빵을 세계적인 제품으로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변모시켰다. 매스 마케터는 측정하기를 싫어한다. 물론 다이렉트 마케터는 측정이 성공의 열쇠라는 걸 알고 있다. 무엇이 효과적인지 알아낸 다음 그것을 더 많이 하라. 매스 마케터는 항상 이런 유혹에 저항해왔다. 내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세계에서 제일 큰 잡지 출판사 중 한 군데의 사장을 만나 광고를 누가 보았는지 그리고 누가 반응을 보였는지를 광고주들이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설명하자 그 사장은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그런 종류의 데이터가 자기 사업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이런 분들은 고민이 이거네요. 살아남기 힘들겠다. 측정이 의미하는 바는 잘못된 것에 대해 인정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죠. 고쳐야 되는데 이분들은 고치려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위협을 느꼈겠죠? 물론 퍼플카우의 창조자 역시 마땅히 측정을 해야 한다. 모든 제품, 모든 상호작용, 모든 정책은 효과를 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측정을 하는 회사는 빨리 자신의 생산품을 최적화해서 더욱 아이디어 바이러스가 될 만한 제품으로 만든다. 자, 퍼플카우가 되기 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퍼플카우의 선택을 할까요? 위험을 거부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재밌는 역설이다 하네요. 세상이 갈수록 사나워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추구한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숨는 것. 그 결과 새로운 퍼플카우를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동시에 시장은 점점 빨라지고 유동적으로 변하고 우리는 너무 바빠서 어디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지만 소비자들 중 일부는 전에 없이 불만을 품고 있어요. 헉, 불만? 불만이 바로 사업이잖아요. 은행 직원이 당신을 짜증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딴 데 가면 되지. 그쵸? 딴 데 가면 되죠. 요새 토스도 있고 토스 완전 좋더만. 근데 열성적으로 실험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된대요. 리마커블 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증명됨에 따라 퍼플카우에 따르는 보상도 증가하고 있다. 아, 이거 되게 재밌어요. 퍼플카우의 젖을 짜라. 가치 있는 것은 모조리 짜내라. 퍼플카우를 확장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라. 그리고 새로운 퍼플카우를 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라. 첫 번째, 퍼플카우에서 얻는 이득이 불가피하게 점점 사라져갈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도록 하라. 충격적이어야 하는가? 리마커블 하기 위해서는? 충격적이라고 항상 리마커블한 건 아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때때로 충격적인 것은 단지 짜증나게 할 뿐. 오지 오스본, 이분은 헤비메탈계의 대부로 불리는 가수예요. 이분은 운이 좋았는지 충격적이면서 동시에 리마커블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돼지기름을 바르고 펠트천으로 자신을 감는 행위 예술가는 그저 괴상할 따름이다. 우리는 뒤집힌 광고를 싣고 초록색 나비 넥타이를 메고 지저분한 얘기로 가득 채우는 따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충격적인 것이 때때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전략이 아니다. 나는 대륙 횡단 비행기에 오르며 앞에 있는 60세 할머니가 후터스 티셔츠를 입은 걸 봤는데 후터스의 슬로건이 궁금한가? 매혹적으로 도발적인 그러나 때묻지 않은 후터스의 충격적인 속성이 그토록 효과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리마커블하게 느껴지기에 딱 적당할 정도로만 충격적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러네요. 이런 글귀들이, 슬로건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픽업하기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여기 책에서 자꾸 리마커블한 게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리마커블하는 거는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외적이고 새롭고 흥미진진하다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보랏빛 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따분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교정할 때 옛날 교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영화에도 나오고 뭐 만화에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에 교정기 달고 있잖아요. 그걸 브라켓이라고 하거든요. 그 은색 브라켓이 되게 전통적인 방식이었는가 하면 그에 반하는, 그게 보이지 않게 하려는 데에서 나온 건데, 인비저블한 라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교정하는 것을 숨기려는,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런 것들은 나 교정해 이게 아니고, 예전에는 교정이 되게 부의 상징?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교정은 그냥 예뻐 보이는, 누구나 많이 하니까 누구나 다 하더라고요. 커다란 회사들 대부분은 마케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과거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막대하게 투자한 걸 보호하고 싶어하며 또한 마케팅을 고치는 게 해답이라고 믿는다. 당신이 이 책에 담겨있는 생각을 당신의 상사와 동료들에게 소개하면 그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마케팅의 사명이 시장에 파는 것 아니냐며 강력한 뛰어난 마케팅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의 문제를 당장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게다가 리마커블한 제품을 기다릴 시간도 없지 않느냐며 말이다. 지금 당장 성공이 필요하다. 내가 이 책을 쓴 건 당신도 퍼플 카우를 만들 수 있도록 당신에게 탄약을 지급해주기 위해서다. 모든 이에게 이 책을 한 권씩 줘라. 마케팅 부서에만 주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줘라. 어떤 산업이건 그들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게 하라. 그들은 문제가 자기들 광고에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걸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쵸? 리마커블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공장의 핵심 기계를 바꿔야 하는 건 아니다. 전화를 받는 방법을 바꾸거나 새 브랜드를 출시하는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가격을 조정하거나 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전하지 않은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투사의 기술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통해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 깨닫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여기 퍼플 카우 사이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는 훌륭한 사례 연구가 있다. 스튜 레너드는 코네티컷주에서 평범한 낙농 제품 가게를 시작했다. 가게는 2만 평방피트가 채 안 됐고 우유와 치즈를 포함해 낙농 제품 가게에 의뢰 있을 법한 필수품들을 팔았다. 하지만 스튜는 작은 가게에 머물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퍼플카우를 받아들였다. 스튜는 가게 앞에 애완용 동물원을 만들었다. 그는 간결하고도 중요한 고객 서비스 정책을 정리해서 6,000파운드짜리 화강암 덩어리에 새긴 다음 가게 앞에 세워놓았다. 그는 독특하거나 특이한 상품을 선보이기 시작했으며 굉장히 할인된 가격으로 많은 물건을 팔았다. 가게에는 음매하고 우는 로봇소, 춤추는 우유팩,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닭들로 채워졌다. 스튜의 코네티컷 가게 근처의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그의 퍼플카우 전설도 무럭무럭 성장했다. 그는 가게를 10배도 넘게 확장했고 마침내 리플리에 믿거나 말거나에도 출연했다. 톰 피터스는 그의 주요 저서에서 스튜를 칭송하기도 했다. 스튜는 정치가들의 조언자였으며 영화배우 폴 뉴먼의 친구이기도 했다. 스튜는 또한 매일 세계 어느 가게보다 퍼두, 닭고기를 많이 팔았다. 스튜의 가게와 그것이 이룬 혁신이 너무나 눈부시게 때문에 나는 모든 직원을 자동차에 태우고 북쪽으로 1시간이나 떨어진 코네티컷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스튜가 세계적 수준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고객 서비스와 쇼맨십을 어떻게 결합했는지 직접 보도록 했다. 소더비나 소호의 미술관에 가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정말로 아름답다는 걸 알아차렸을 것이다. 내면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외모가 진짜로 잘생겼다. 나는 생각해봤다. 만약 흔하게 있는 배관공사 회사가 안내 데스크 직원으로 아름다운 남자 모델을 채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네, 맞네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북튜버들이 이렇게 책만 읽어주다가 김세 작가님 말고 이렇게 책만 읽어주다가 갑자기 이제 비디오로 동영상을 찍어서 딱 올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완전 리마커블하지 않을까요?
네,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조금 있다가 이제 동영상으로 얼굴을 알리고야 말 거예요. 왜? 많이 알려주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보랏빛으로 찾아온 기적 방송국의 크리스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